출생아 사라지는 한국 인구 해결 대안을 국민과 정부와 국회에 제안한 것으로 33번째 고령화와 자살 문제입니다. 뭐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이 자살률이 제일 높고 한국의 비극이 지금 나왔고 그 다음에 빈곤율도 제일 높다.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상 노인 방치가 복된 길이냐 이런 측면에서 이 자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같이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 이상인 고령화 사회에서 20% 이상인 초고령화 사회로 가는데 프랑스는 157년 걸렸고요. 우리보다 일찍 고령화를 맞은 영국은 100년, 또 고령화가 빠르다고 알려진 일본도 37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27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마라톤 선수처럼 달리는데 한국은 인간탄환 우사인 볼트처럼 초고령 사회를 향해 질주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고령화가 서유럽은 뭐 100년 이상 걸리는데 우리나라는 아주 빨리 고령화되어 버렸다. 그런 심각한 문제를 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5개년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 예산도 저출산 고령화 대책은 2006년부터 15년간 약 380조 원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출산율은 그런데 매년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죠. 자, 380조를 썼는데도 계속 출산가 떨어진다. 도망하고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근본적인 문제를 알고 그 다음에 처방을 잘해야지 돈만 썼다고 얘기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또 하는 것도 꼬리표만 붙인 저출산 정책이었다. 가령 저출산 비용인데 그 주택을 사주고 또는 주택을 임대해주고 그런 비용을 썼지 출산은 안 썼다. 꼬리표만 붙였다. 그래서 한국 부자나라 저출산 정책은 출산율 0.7%로 계속 떨어져 가고 있으니까 이제 누가 해결할 거냐? 대통령이나 나라의 국회의원들이나 해결 안 해준다. 16년간 충분히 경험했으니까 이제 국민들이 나서야 되는 시기다 이거죠. 그만큼 알았는데 돈도 많이 썼고 380을 썼고 15년간 해봤는데 누가 하냐 이겁니다. 대통령 국회의원들 밤낮 싸우기만 하고 뭐 그 사람들 텔레비에 나오고 보면 왜 그런 것만 하는데 이런 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누가 어떻게 한국 불효시대나 이혼 만능으로 내버려두버리냐 이겁니다. 교육계가 그렇게 했죠. 교육계가 교육을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뭐 불효시대 이혼 만능 시대로 교육을 어떻게 했느냐. 교육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로든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지 말고 제대로 가족 회복할 일을 찾아야 됩니다. 못하면 복지부든지 하여튼 정부가 가정교육 국민운동을 통해서 매년 30억을 좀 들여갖고 이 일을 해놔야지 이 기본을 닦아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혼 방지, 고출산 대책을 세워서 사회가 적극적으로 함께 일어나가야 이 불효시대라든지 또는 이혼 만능을 평가해야 한다고. 지식인들은 다 그 말을 해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그냥 정부도 못하는 일인데 우리가 못해야 이런 식이라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셀프 부양, 1억에 3억이면 되느냐, 돈이 얼마 드냐 이렇게 보는 건데 이 많은 돈을 도인들이 가지고 있냐 이겁니다. 또 어떤 유튜브를 보면요, 돈이 많았는데 투자를 잘못해갖고 또 무슨 일을 잘못해갖고 망한 사람들. 인생이라는 건요, 돈이 사람한테 붙어 안 있어요. 돌고 도는 게 돈인데 5억이나 10억 가지고 있다가 한 1년이나 얼마 있다가 사업에서 망해보면 또 묻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재산이 없고 외로워서 자살로 가는 사람도 있는 모양인데 하여튼 돈 따라가는 인생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모 부양에 대한 책임이 그게 있을까? 부모 자신이다 49%, 자녀다 83%, 사회다 98%가 아니고 그냥 숫자입니다만 이 책임이 다 있는 것이죠. 다 있는 것인데 이런 문화를 가정교육 국민운동을 통해서 문화를 회복해 나가는 일이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늘어나는 고령사회가 늘어나 그 다음에 생산인물이 줄어드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노인들이
이거 지금 방치되어 있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국내 총생산 대비 가계 부채 비율 상위 10개국에 한국이 제1등입니다.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제일로 한국이 많다는 얘기죠. 뭐 레바논 작은 나라지만 홍콩 큰 나라고. 하여튼 이런 면에 한국 관리를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한국이 돈 관리를 못하지만은 목사가 생각할 때는 이 정신 관리를 못해야 돼. 정신 관리를. 그래서 교육이 필요하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행복한 노후 생활 준비의 장애 요인이 뭐냐? 뭐 때문에 행복한 노후 생활을 못하느냐? 물가 상승으로 생활비 부족하다가 28을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자녀 양육비, 빠른 정퇴직, 명퇴해야 하고 뭐 한 50대 퇴직한 사람도 있고, 빨리 퇴직해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죠. 65세까지 이러는 게 아니고. 하여튼 이런 경제적인 상황 속에서 노후가 어렵게 되어가고 있는 것이 상황이고요. 그래서 연도별로 평균 기대 수명이 70년도에는 62세였는데 지금 2000년도에는 76세, 2019년도에는 83세, 지금 점점 높아져가는데 이 높아지는 속도가 더 빠르다 이거죠. 뭐 일본은 더 오래 삽니다만. 그래서 나라와 일부는 부하여도 국민들은 가난하다 이겁니다. 그렇죠? 나라 부자죠. 한국 부자입니다. 일부 한 5%나 10%는 부자지만 대다수는 가난해요. 제가 볼 때 필리핀은 3%나 5%는 아주 부자예요. 우리나라보다 잘 살아요, 진짜. 그거는 식모 하나, 모습 하나 된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95%, 98%는 굉장히 가난해요. 진짜 가난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는 않지만 하여튼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일부는 부해요. 나라와 일부는 부하는데 대다수 국민은 중산층이 얼마나 있을까 나는 잘 몰라요. 65세 이상 진료비 지출도 계속 늘어간다 이겁니다. 왜 나이가 많으니까 오래 사니까 진료비가 많아질 거죠. 요양원에 들어간 것처럼 불행한 사람도 없다 하더라고요. 지금 예전에 말 들어보니까 요양원에 안 들어간 노인이 행복한 사람. 의료비가 많이 들어가요. 요양원에 들어가도 많은데 정부가 다 대줘요. 또 대주니까 한국이 돈이 많으니까 그건 잘하는 거예요. 또 이제 한국에게 묻습니다. 당신들 나라 왜 이렇게 빨리 변하고 있지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초저출산 1위국입니다. 그리고요 이 세계 신기록 스스로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이제는 나의 10년 후 미래를 생각하신다면 반드시 변화라는 현행의 트렌드를 챙겨보셔야 됩니다. 한양대 교수인데요. 네, 그 사람이 여러 군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양대학교에서 인구 변화와 사회 문제를 연결해서요. 다양한 문제를 정의하고 또 해법을 찾고자 연구하고 또 가르치고 있는 정영수입니다. 자, 노인 가구 형태는 노인 방치가 복된 일일까? 노인 방치인데 단독 세대가 67%고 자녀와 동거하는 사람이 28%밖에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같이 살아도 지금 어려운데 그래서 재산 없이 61%가 외롭게 혼자 살다가 자살로 가는 그런 성향이다 이제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세계 인구가 2020년도에는 78%에다가 2100년도에는 100억. 그래서 세계 인구는 128%로 늘어나는데 한국 인구는 줄어든다 이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거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부모에게 효도도 할 수 없고 짝지은 부모가 한마음이 되지 못하여 불효시다 했다 이겁니다. 뭐 남편 혼자 이렇게 살 수 없잖아요. 같이 의견을 나눠야 되니까. 이러다 보니까 참 어렵고 자녀들을 낳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세계 인구는 100억으로 늘어나는데 한국은 점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효시대나 이혼 만능을 가정교육 운동을 통해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 외에 방법이 있을까?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 출생률 감소와 인구 절벽, 그다음 생산성 이런데 이집트는 어린 아이들이 많아요. 어린 아이들이 많고 청년층 많고 노인들이 적고 그다음 빨리 죽으니까 가난해서. 근데 그 사회를 지탱하는 생산적 인구가 사실상 25세에서 53세대 여기가 생산 인구가 사회를 지탱해 나간다 이죠. 이게 없거나 약하면 사회가 어렵게 되는 것이니까. 없는 세상에 제가 아주 단언을 합니다.
효도는 할 수도 없고 받아 먹을 수도 없는 세상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도 야, 효도할 수 없는 시대다. 이 사람이 강하게 여러 가지 설명하는데, 현대는 효도하기 힘든 불효 시대잖아요. 노인 자살률도 세계 최고의 불명예요. 20대 65세까지 청장년 시대를 바쳐서 20년 후에 나라의 미래 산업이 이끌어 나가야 추세가 필요한데, 그게 없으면은 그때가 마찬가지죠. 그 사람들도 당하는 거니까. 그래서 당연히 국가가 모든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뭐 한국은 돈 많으니까 할 수 있다고 보고요. 뭐 돈이 없다고 하는 이스라엘도 하는데, 하여튼 근데 한국이 후반 노인 소득 빈곤율이 한국이 제일 높아요. 45로. 오스트레일리아, 영국, 일본보다도 OECD 평균 10인데 45니까 2배 많은. 한국이 여러 데이터가 참 불행하게 돼 있고 어려운 나라라는 것이 지금 증명이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 자살률이 최근 10여 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중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층의 자살률이 압도적으로 높고 청소년층의 자살률도 빠르게 늘고 있어 정부 차원의 예방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야, 정부 차원의 예방이라는 건 뭐 어떻게 해요? 국민운동을 벌려서 이렇게 해 나가야지 뭐 누구도 죽을라자 물어봐갖고 못 죽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여튼 이게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자살 주요 원인들을 보면은 성공지상주의, 과도한 경쟁, 이게 항상 문제죠. 1등. 근데 청년 실업률 증가, 돈 못 벌기 때문에 이런 거 하는데, 준비 없는 중장 뒤에 퇴직 문제, 빨리 퇴직하는 거, 질병 부담.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와 같이 자살도 많이 하는 이유들이 이런 요인들에 의해서이기 때문에, 역시 이것들을 조정하는 것도 뭐 텔레비에서 좀 잘 그런 교육을 좀 했으면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그런데 사회상 자살률이 많다는 얘기만 많이 나오지, 뭐 구체적인 대안이 좀 나오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그 어떤 운동 차원의 일들이 필요하다 보는 거고요. 그래서 불효시대의 대물림이 한국의 비극인데, 그러지 않도록 지금 해나가고, 한국 자살률이 2014년에 10만 명당 27명으로 세계 3위였는데 남자가 더 많다 이겁니다. 근데 선진국으로 할수록 자살률이 더 낮은데, 우리나라는 더 높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35위, 우리나라가 제일 1등이고 제일 많고, 그래서 영국은 40위, 이렇게 자살하는 사람들이 여기 등수가 낮은데 우리나라는 세계 3위니까 OECD 가운데서 1위고 전체적으로 3위라고 얘기입니다. 네, 우리나라 노인분들 자살 문제, 정말 자살 이슈 되게 중요하고 심각하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심각한 게 많다. 그 유튜브를 다 할 수 없어서 그냥 짧게 따랐습니다만, 돈을 더 벌어서 바쁘게 살고 부유해지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나온다. 그래서 OECD 회원 노인 빈곤율이 2012년 경우에 노인들 경우에는 49.6, 65세 이상, 전체에서는 14. 그래서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현상이다 이겁니다. OECD 평균은 12%인데 여기 평균은 12.4, 11인데 여기는 뭐 좀 더 높고, 여기는 400 높잖아, 400. 노인들은 400 높고 보통 사람들은 그냥 비슷하고. 그래서 노인 빈곤율이 한국이 45, 미국은 23. 그래서 빈곤율이 월등히 높은 이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참으로 많은 교육과 대책이 필요한데, 주요 국가별 고령화 속도 아까 나왔습니다만 한국 26년, 프랑스 154년, 너무 빠르다 이것이죠. 빨리 고령화 된다. 아까 도표 나왔던 얘기인데요. 한국 27년밖에 해서 고령화, 초고령화 이렇게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주요 국가별 고령화 비율을 보면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일본이 24년, 그 다음에 한국 인구 고령화가 2045년부터 세계 1위의 고령 사회가 된다. 최악의 고령 사회가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세계 전 평균이고 이건 한국인데 한국이 고령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2070년대도 마찬가지 그런 어떤 모양이 나오죠. 지금 40년대 아까 여기고 70년대 갈수록 더 벌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인구가 많은 수가 2020년도는 15%, 여기는 2020년도는 15%였는데 30년대에 가면 23% 되고 이제 갈수록 더 많아지는 거죠. 이런 현상이 고령화와 자살에 관해서 지금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혼도 45세, 54세 되면서 이혼하는 사람이 많고요. 이게 고령화 상황이고 은퇴 자금 준비도 이건 복잡한 도표인데 하여튼 한국이 별로 셀프 부양. 이 말은 본인이 자신의 노후를 스스로 책임지는 것을 뜻합니다. 이제는 부양조차도 자식에게 기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해결해 나가야 하는 시대인가 봅니다. 오늘 저는 자 셀프 부양 뭐 자기가 다 알아서 하는 거죠. 뭐 사회나 가족이 못 해주니까 본인이 알아서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이런 상황을 지금 말하는 거고요. 자 기대 수명이 한국은 82세, 일본이 좀 높죠. 싱가포르 이런데 하여튼 갈수록 높아져가는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한국은 부에도 노인 빈곤율은 OECD 평균보다도 높다 이겁니다. OECD 평균이 요거 평균이 이제 14인데 여기 이제 40이니까 굉장히 높은 그런 빈곤한 상태로 살아간다. 한국도 나라를 건전하게 경영해야 하는데 인구가 줄고 경제가 빈약해서 노인 빈곤으로 심각한 나라가 된다. 근데 혼자 사는 사람이 40%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빈곤할 수밖에 없어요. 같이 집세도 같이 내고 음식도 같이 먹다 뭐 안 먹는데 혼자 먹으니까 맛도 없고 그다음에 비용도 많이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방치가 되는 건데 제가 사는 그 지역은요 막 절반 이상 혼자 살아요. 그 아파트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모였지만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노인 빈곤이 심각하고 시골로 갈수록 이건 더 많죠. 거의가 다 혼자 사니까 시골 쪽은. 그래서 이런 국민운동으로 빈곤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대안을 찾아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요. 가장 낮은데 내년부터는 0.6명대로 더 떨어질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합계 출산율이 소폭 반등해도 50년 뒤 우리나라 총 인구는 30% 줄어 3,600만 명에 불과할 전망입니다. 통계청 장래 인구 추계 이승은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은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일단 출산율 예측치부터 보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좀 결혼하는 사람들도 많아지다 보니까 출산율도 덩달아 올라갈 것이라는 어떤 예측치도 나왔었는데 통계청 추계치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홍석철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은 최근 올해 0.72명으로 예측되는 합계 출산율이 내년에는 0.79로 소폭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올해 혼인 건수가 지난해보다 2.9% 늘어난 19만 7천 건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통계청 추계는 비관적입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자녀 수인 합계 출산율이 내년에 0.68명으로 더 떨어지고 2년 뒤 0.65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최근에 혼인이 늘고 있지만은 결혼 뒤 첫 아이를 낳기까지 2.5년이 걸리는 점이 반영됐습니다. 통계청은 2년 전에는 합계 출산율 최저 시점을 2024년 0.7명으로 봤습니다. 이번 추계에서는 2025년 0.65명으로 1년 늦추고 예측치를 더 2022년까지 혼인율이 하락하고 2023년 일부 회복 중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아까 제목이 틀리기 때문에 지금 이거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출산율이 통계청에서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지금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대안도 없고. 그래서 뉴욕타임스지가 한국을 소멸하는가 잔혹한 입시 경쟁 문화는 가정생활을 지옥으로 만들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노인 방치하고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위기에 있다 하고 미국인들이 하는 이야기인데 자기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뉴욕타임스는 한국 사회 위기와 노인 방치로 분석해서 신문에 낸 거죠. 뉴욕타임스지에다가. 그래서 노인 방치는 당연히 효도해야 할 자녀들이 거절하거나 혼자 살게 되면 복된 일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노인들이요 자녀들한테 의지를 안 하려고 그래요. 혼자 그냥 살고 싶다 이거예요. 뭐 왜 피해를 줘야 피해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 이겁니다. 같이 살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 동네도 그런 사람 하나 있어요. 뭐 교사 출신인데 뭐 돈도 있는 거 모르겠어요. 자기 자녀들한테 10원어치도 피해를 안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노동력도 없고 외로워서 살다가 자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효시대의 한국 땅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뉴욕타임즈는 노인 방치로 되었다. 물론 한국인은 노인 복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또 나라에서 노인 복지를 많이 해요. 그러나 자살이 세계적으로 제일 많다고 하는 것은 한국 노인 방치의 그 전체적인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OECD 10만 명당 평균 자살률이 한국이 제일 높아서 제일 문제가 된다. 방치하지 않는 것은 국가뿐만 아니라 사회나 가정이 이걸 수용해야 되는데 이것이 사회적인 문제로 된다 이겁니다. 대가족 시대에는 모두 함께 살았으니까 이런 거 없었는데 그래서 지금 따라서 살아가다 보니까 제3세계에 가보면 대다수 부모와 같이 삽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따로 갈 수 없어서 그렇기도 하지만은 좀 더 한국은 부하려고 돈도 많고 풍부하기 때문에 결국은 어디로 가냐면 불효로 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를 버려두는 편입니다. 그러면 자녀가 도움을 그렇게 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당연히 자녀가 잘해야하는데 그 자녀도 또한 그런 환경에 처하면 또 마찬가지로 그런 입장에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국민운동으로 해결해서 나라를 살려야 된다. 그냥 그런 입장이고요. 어느 부모가 15살 이전까지 자녀를 안 데리고 방치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아주 그냥 땅에 안 놀라고 그러는데 이게 15세 이하의 자녀를 돕지 않는 부모가 없어요. 그러나 부모는 자녀를 그렇게 방치한다 이겁니다. 자녀 이상 부모를 방치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자녀처럼. 그래서 부모를 방치하면 행복할 수가 없는데 하늘에 복이 없는데 이건 사실 상황이고요. 후반 노인 빈곤 소득률이 한국이 더 제일 높습니다. 다른 나라보다도. 네, 이와 같이 한국은 사회적으로 어려운 입장에 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늙은 나라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일본이고 그리고 또 이제 유럽 국가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유엔 통계에 의하면 2050년 정도에 가면 우리나라가 일본과 함께 전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가 될 것이다. 고령화 비중이 가장 높을 것이다. 예측을. 세계적으로도 그렇게 예측하고 있고 우리 현실도 보고 있는 것인데 성인 10명 중 4명은 혼자 산다. 40%가 혼자 살고 있다. 그런 이제 나이별로 20대, 30대가 제일 많습니다만 이렇게 혼자 살고 있기 때문에 노인 방치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행복은 마음 자세입니다. 돈도 포함되지만 마음 자세가 부모를 모시지 않고 있는 환경에서 행복을 찾아갈 수 없는 것이죠. 마음은 껄찍하지만 일 바쁘고 하다 보니까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만 부모는 양가 부모를 포함하면 되죠. 처갓집도 부모니까 혹시 딸을 낳으면 비행기를 타고 아들을 낳으면 경기를 탄다 그런 말이 있는데 이거 사실인 것 같아요. 많이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내 친구 하나는 지금 88세인데 절대 외국을 안 가요. 자기 아들이 400만 원, 500만 원씩 월급 받는데 자기 부인은 가는데 가라고 해도 안 가요. 내가 볼 때는 말은 안 하지만 자기 아들 부인이 자기 처갓집만 이렇게 잘 공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현실로 지금 나타나고 있으니까. 카이스트 이번에 3월달에 카이스트 아이들 4명 자살한 거 여러분들 아시죠? 얼마나 똑똑한 아이들이에요. 여러분들 공부 잘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끼리 또 스트레스가 많아요. 서울대학도 다 1등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 한 과에 40명이면 거기서 또 꼴등이 또 있어요. 거기서 또 꼴등이 있어요. 걔네들은 또 자괴감을 느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나라의 그 좋대는 대학, 최고의 대학 졸업한 남편을 둔 부인들 얼굴 밝은 부인들 별로 못 봐요. 하도 남편이 잘난 척을 하고 거기에 눌려갖고
그냥 찌그러져서 사는 여자들 많이 봐요. 그러니까 학벌 좋다고 내 자식 뭐 그냥 서울대 나왔다고 이 내 딸 결혼시키는 결코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야, 우리 개인적으로 그런 성향이 좀 있겠죠. 그래서 개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으로 부모를 보양 못하는 경향으로 흘러가 버렸는데, 불효시대에 자녀를 길러야 하느냐 이런 어떤 의구심도 나올 정도로 나라가 지금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서 나라가 빈곤하고 이와 같이 지금 청년은 많으나 출생아가 적어지고 65세 이상이 46%로 굉장히 많아지면 그 정도는 더 심화될 것이다 하는 것이고, 내가 그 할아버지를 자주 만납니다. 그 할아버지는 자녀가 3명 있어요. 다 잘 산대요. 말만 그런 게 아니고 실제 여러 가지 들어보면 잘 살아요. 근데 이 사람이 89세인데 그 아버지가 혼자 살아요. 물론 혼자 같이 살아가니까 자녀들한테 절대 손구멍도 피해를 주지 않겠다고 그래요. 만나면 나 언제 죽겠냐고 물어봐요. 죽으려면 기다려요. 깎아보니까. 정부는 복지 비용으로 가정보호사를 매일 4시간씩 자금을 줘서 도와주지래요. 그러니까 그 젊은 여자가 자꾸 돌아다녀요. 그 사람도 뭐 부자고 아들도 뭐 세무서장하고 해갖고 부자집인데, 우리나라 부자들도요, 나라가 돈이 많으니까 이렇게 해요. 잘한 거예요. 그러나 효도를 못하게 하는 처지는 아닌가 하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할아버지 가서 자네들 같이 살아라고 설명해도요, 절대 안 한다 이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겠죠. 이게 나를 만나면 죽으려면 기다린다고 말하는 거예요. 급감하게. 그 노년은 자녀나 수녀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같이 하면서 외출도 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거 안 해요. 현대 120세 시대 그 사람 건강하게 해야 돼. 그 사람이요, 교감을 안 했어요. 왜? 열심히 해가지고 몸 건강해치고 하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평균사로만 은퇴했어요. 평균사로 은퇴했어요. 그러니까 몸 건강을 잘해요 지금도. 그러니 그 사람 120세까지 사는 거지. 지금 죽을라 기다리는 게 아니라 30년 그만둬도 이렇게 살아 죽음만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자녀들은 효도도 안 하고 더 부하고서 행복하게 살길 바라요. 내가 그 자녀들하고도 약간 대화를 해봤는데 아니에요. 복된 생활이니까 나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국가가 부자들도 도와주니까 잘해요. 근데 효도를 못하게 반하는 방향으로 가냐는 얘기입니다. 이건 문제가 있거든요. 가난하던 옛날도 3대가 같이 살면서 얼마나 행복했었어요. 그런데 부자나라 한국은 핵가족신을 인해서 불행으로 아주 큰 피해를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노인 방치, 자살도 하고요. 국가가 이런 입장에 대해서 크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야 돼요. 자, 한국 인구 추이를 보면은, 자주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어렸을 때, 영래 24세는 이제 점점 줄어가고 있고, 2020년 6.6, 그 다음에 65세 노인은 굉장히 많아져가고 있고, 일하는 층은 비슷하죠, 이제. 여가 많으니까 급증하는 노년층 때문에 경제 구조가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물론 자녀가 많이 낳고 이 사람도 많아지는 거야 뭐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뭐 일부러 못 죽으니까. 그래서 연령대별 인구 구성도 여러 번 나오는 것이지만 하여튼 갈수록 청년층이 적어지고 중년층이 많아지고 고령층은 굉장히 증가되고 있다. 지금 2030년에 가서는 고령층이 20%라는데 이건 좀 퍼센트는 다릅니다만 하여튼 OECD 국가 중에 총 부양비 변화에 있어서 한국은 2015년도에 35등이었습니다. 35등. 일본이 2위고 이스라엘이 1위였는데 지금 2065년도에 가면은 한국이 1위로 제일로 어려워져가 됩니다. 일본 2위고 일본은 항상 그대로 차지고 있는데 부양비가 한국은 굉장히 심각하게 많아져 갔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성 일이 많아서 출산에 영향이 있다. 고르먼 박사는 그 이야기하는데 여성이 노동이 많은 건 사실이죠. 그러나 OECD 평균은 82%인데 한국은 59%로 좀 낮은 편이에요. 약간 일이 많은 것은 개인적인 상황이니까. 그래서 불효시대와 이혼만능 시대에 사회운동이 벌어져야 한다. 이건 문제를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사회운동을 벌이자는 것이 제 지론입니다. 회 정식 시켰는데 회가 딱 2점 나왔어요. 이게 맛백인가 보다 하고 홀딱 먹었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회가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니까 그게 다르는 거예요. 우리나라 횟집에 가면 뭐부터 나와요? 식기다시 나오죠? 개불, 멍게, 해삼, 전복, 낙지, 꽁치 소금에 구운 거, 미역국, 조개탕 별게 다 나와요. 그리고 그냥 또 회가 나오면 그냥 한 50점 나와요. 배는 꽉 찼는데 50점 또 어떻게 먹는 방법이 있어요. 상추에다가 회를 올려요. 그 다음에 마늘하고 고추하고 된장을 찍어갖고 상추를 동그랗게 말아요. 그냥 목구멍으로 밀어 넣는 거예요. 계속 목구멍까지 찼어. 그래도 분이 안 풀려. 어떻게 하느냐면 매운탕 또 시켜 밥 하나를 끓여갖고. 그런데도 왜 자살률이 세계 1위냔 말이에요. 왜 15,400명이 죽냔 말이에요. 1년에 하루에 42명씩 자살하냔 말이에요. 왜? 1시간에 2명씩 지금 뛰어내려서 죽고 있어요. 우리나라 욕심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이 정도면 잘 살지 않아요? 이 정도면 잘 살지 않아요? 일본에 가고 잘 사니까 맞은 겁니다. 노인 빈곤율이 세계에서 제일 높다. 그 다음에 유독 심각한 한국 미래 세대를 위협하는 시한폭탄, 노인 빈곤율 한국이 40%로 월등히 높고 미국이나 OECD 평균 12밖에 안 되는데 이와 같이 한국의 상황이 너무 높습니다. OECD가 관련 통계를 공개한 2009년 이래 변동 없는 수리인데 지금처럼 초저출산과 가파른 고령화 추세가 계속된다면 향후 문제는 더 심각해. 노인 빈곤율만이 문제가 아니고 이거 사회적으로 심각한 현상이 여러 가지 나타난다. 이제 그런 얘기고요. 76세 이상 노인 소득도 이와 같이 대한민국에 제일 어렵고 2명 중 1명은 빈곤층에 속한다. 사실상 노인들이 돈이 많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벌어놨으니까 이제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대한민국은 그와 같이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부친에게, 어떤 사람은 자기 자녀에게 매일 전화한다는 방송에 들은 적이 있어요. 매일 전화를 한대요. 날마다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그러나 가족이니까 뭐 이런저런 할 말이 있겠죠. 그래서 부모와 자녀 간에 어려서부터 얼마나 정이 들었는가 하는 것을 좀 알 수 있고요. 생각하면 매일매일 뭘 할 말이 있을 것 같아요. 여자들은 그렇게 많이 하는데 쓸데없는 말도 해가면서요. 남자들은 별로 안 합니다만은. 그래서 얼마나 생활에 보람있고 즐거움으로 효도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전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생활 분위기를 이렇게 바꿔갔으면 좋겠고, 전화 요금도 무한정 쓰니까 문자도 보내고, 얼마나 뭐 상관없어요. 매일 자녀가 많아도 전화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그 사회 환경의 변화를 이렇게 만들어가자는 얘기, 내 말은. 인생의 악순환이라고 내가 만들어보는 복잡한 덕분입니다만, 하여튼, 골자는 뭐냐면, 부모가 지금 돈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대주지 않으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자녀가 또 그때 가서 또 수익이 없을 거 아닙니까? 이제 대줘야 되는데 안 대주면 마찬가지 악순환이 계속된다 하는 것을 지금 복잡한 모든 그 상황을 복잡한 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빈곤율이 이것도 그 다음 세대가 또 이렇게 되고, 이게 이제 84세, 120세는 아예 의탁 그러니까 좀 다르지만 지금 수입이 없어서 노인 시대가 되는 거고요. 여기 이제 더 가면은 의탁 사회이기 때문에 가족이 사랑과 성장을 준비하고, 그래서 이런 그 복잡한 상황 가운데 그런 상황도 있다 하는 걸 지금 표현한 거고요. 제가 이제 고향을 떠나고 수도권과 영국에서 한 40년 살다 보니까 참 외로워요. 외로워서 친구를 사귀면 자기 그 사람 친구 있으니까 나 친구 안 하려고 그래요. 친구라면 돈 가지고 식당 가고 뭐 그래야 되는데 나는 그러지 못하니까. 그래서 내가 다시 고향을 왔어요. 멀리서는 친구들 전화하면은 그래, 끝나버려요. 뭐 재미가 없지. 그러나 가까이서 만나기도 하고 전화하니까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막연한 친구 교제보다는 저 정감이 있는 사회를 지금 내가 만들었다 생각하고, 수도권 사는 것보다 고향에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 노인이 빈곤하다 해서 하는데 후손이 고통을 받아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떤 예산이 들어가도 나라가 합의해가지고 이런 일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한국의 전문가들이 인구 예측을
42%나 뛰면서 인구 예측하고 있거든요. 그 도표에 나왔어요.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야 상관없지만 5% 상관없지만 그래서 나라 운영도 지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국민일보에서 정신 건강으로 자살률 낮춘다. 뭐 이런 거 기사가 나오는데 뭐 사실상 이런 기사를 보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을까. 그래서 가정교육에서 국민운동에서 이런 모든 좋은 안건을 내는 대로 신문과 방송에 하도록 그 방송도 7시에서 9시 중요한 시간에 하도록 하고 제안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정교육에 필요한 많은 내용들을 실제적으로 준비해서 교육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고 그렇게 해 나갈 때에 가정교육이 좀 효과를 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서 이 고령화 자살 문제도 역시 가정교육 운동을 통해서 가정교육 국민운동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지 돈을 더 주고 뭐 복지를 많이 해주고 그런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살률도 높고 빈곤도 많고 이런 현상들을 국가가 이런 국민운동을 통해서 해결해 나갔으면 하는 것이 간절한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